화제가 된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이슈 시간입니다. 네, 정혁진 변호사, 조기현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 1월 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부린 피고인들에 대한 첫 판결이 어제 내려졌습니다. 남성 2명에게 모두 징역형이 선고됐는데 양형 이유가 뭔가요? 일단 혐의는 특수 건조물 침입하고 특수 공용물 손상인데 특수가 왜 붙었냐면요. 시기가 야간이었고 그다음에 집단적으로 범행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의 실형이 떨어졌습니다. 집행유예가 없고. 그런데 판사가 밝힌 양형 사유는 일단은 다중 많은 사람들이 위력을 보였다. 그다음에 범행의 대상이 법원이었다. 이게 더 안 좋다라고 본 거고요. 그다음 그 결과가 굉장히 참혹했고 동기 역시 영장 발부를 정치적 음모로 몰아가는 그런 집착을 보였다. 그렇기 때문에 중형이 불가피했는데 하지만은 반성을 하고 있고 또 범행이 그렇게 계획된 것이라기보다는 우발적이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일단 일각에서는 이제 피고인들이 초범이고요. 혐의를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서 집행유예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일단은 징역형이 선고됐어요. 중형이지 않나요? 글쎄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국민들도 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날 이제 국민들이 봤던 이 법원의 폭동 사태에 대한 충격도 있었고요. 행위 자체가 매우 죄질이 안 좋은 사건입니다. 그래서 대법원 양형 기준에 의하더라도 이보다 더한 형이 나와도 사실 이상하지 않은 정도의 사건이었던 것은 분명한데 아무래도 뭐 다수가 지금 기소돼서 재판받고 있는 사건이고 그중에 이제 가담이나 행위 정도에 따라서 이제 순차적으로 판결이 좀 달라질 텐데 아마 이 정도의 기준으로 해서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경우에 어떤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외에 이 가담 전도가 중하거나 준비했거나 또 직접적으로 판사를 위협했거나 폭행을 했거나 하는 등으로 가담한 다른 피고인들도 많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런 전체적으로 기소된 이 다른 피고인들과의 형평 이런 부분들을 고려한 것 같긴 한데요. 국민적 정서에 의하면 이 정도의 사건에 1년 6개월, 1년 좀 적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재판부가 선고 전에 뭐 소회를 밝히기도 했는데 이게 뭐 아주 없는 경우는 아닙니다만 좀 특이한 경우예요. 이례적인데 뭐 이유가 뭐였습니까? 일단 형사재판 들어가 보면요. 선고할 때 판사님들이 주문만 이야기해요. 피고인 유죄, 뭐 징역 얼마. 그다음에 양형 이유를 이야기한 경우도 거의 없는데 그 뭐 거의 없지는 않지만 어쨌든 많지 않은데 이렇게 소회까지 밝히는 건 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굉장히 드문 케이스인데 그거는 재판부가 이 사건이 법원과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판사님이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본인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판결문을 썼다 지웠다 그랬어요. 그 이야기는 설시 이유를 썼다 지웠다 이게 아니고 그 제가 봤을 때는 양형에 대한 생각이 왔다 갔다 한 것이 아닌가. 조금 전에 조기현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더 중형을 생각했다가 조금 덜 중한 형을 생각했다가 이런 마음의 갈등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 이야기는 뭐냐면 판사가 직접 밝힌 이유에 따르면은 피해자가 법원과 경찰이라는 거거든요. 법원과 경찰이 피해자라고 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대한민국의 공권력이 피해자다. 이걸 갖다가 생각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저런 고민이 많았다는 이야기인 것 같고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그 담당 재판부가 피고인은 남은 인생을 본인답게 살아라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해 주셨지만 서부지법 난동 사태로 인해서 다수가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96명이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다른 일부 피고인들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더 처벌이 가해지는 것, 중해지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이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보이는 태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사건은 80명이 당일날 현장에서 체포됐고요. 96명이 기소됐는데 95명이 구속 기소된 사건입니다. 그리고 50명이 이제 추가 수사를 받고 있는데 각자의 어떤 행위 양태나 가담 정도에 따라서 양형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사건을 지금 어떻게 보고 있느냐, 본인이 반성을 하고 있느냐, 문제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향후에 이런 범죄를 다시 하지 않겠다는 그런 믿음을 재판부에 줄 수 있느냐가 문제인데 어제 24명이 출석을 해서 재판을 받게 돼 있었는데요. 21명이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했던 이유가 재판이 졸속 진행되고 있다. 또 충실한 재판 변호를 받아야 된다. 또 아프다. 그러면서 아프다 하면서 또 진단서도 내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는 것은 실제 본인의 행동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아마 대법원 양형 기준에 따를 때 가중 사유만 계속 쌓이고 있기 때문에 중형이 선고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런 피고인들이 아직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납득이 되지 않는데 또 이 사건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부분을 변호인도 그렇고 피고인 본인도 그렇고 충분히 숙고해서 반성하고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야기 짚어보겠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20대 여성으로부터 협박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손 선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건가요? 글쎄요. 손흥민 선수가 고소장을 강남경찰서에 제출했는데요. 5월 7일에 제출했다라고 합니다. 혐의는 뭐냐면은 공갈죄예요. 그런데 그 협박, 공갈죄는 이제 협박해가지고 금품을 갈취하는 게 그게 공갈죄인데 이 협박은 언제부터 있었냐면 최근에 있었던 게 아니고 지난해 6월부터 있었던 건데 그 가해자가 누구냐? 20대 여성이래요. 그 20대 여성이 손흥민 선수의 아이를 가졌다라고 하면서 억대의 돈을 요구했다. 이게 혐의인데 그러면서 만약에 그 돈을 주지 않으면 외부에다가 알리겠다. 그런데 심지어 그 여성 뒤에는 40대 남성까지 있었다는 거고요. 이러한 그 사실에 대해서 손흥민 선수는 임신은 아닌 것 같다. 허위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법적 조치를 결심한 것 같습니다. 네, 손흥민 선수 측에서는 명백한 허위 사실로 공갈 협박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20대 여성, 40대 남성 경찰에 체포돼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처벌이 가해진다면 어떤 게 있는 건가요? 지금 이제 공갈죄로 고소를 한 것 같고요. 예. 근데 이게 단순 공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공갈죄 같은 경우에 10년 이하 징역이라든가 2천만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돼 있는데요. 지금 둘이 가담했다고 하면 단순 공갈이 아니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공동 공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최대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되고요. 요구했던 금전이 5억을 넘을 경우에는 특경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적용됩니다. 그래서 수사해서 그 결과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혁진 변호사, 조기현 변호사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